안전하고 재밌게 지게차를 배워보자. 현대산업차량 지게차 클래스 4번째 시간, 마스터 오브 포크리프트 마오포 권구남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 지게차의 구성 그리고 기본적인 작동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지게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원리와 어떤 힘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 클래스의 주제는 바로 위협장치입니다. 여러분, 위협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협장치의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위협장치란 액체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이건 파스칼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밀폐된 용기 안에 액체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그 압력의 강도가 변하지 않고 용기의 모든 액체에 전달되게 됩니다. 결국 이 압력들은 벽면에 수직으로 작용하게 되죠. 참 쉽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협장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필기시험에도 나오니 꼭 기억해주세요. 위협장치의 장점 첫 번째, 윤활성, 내머모성, 그리고 방청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위협장치의 특징은 결국 장비의 노후와 녹, 그리고 부식의 강한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그 말은 즉 오래 사용하기에 좋다는 뜻이겠죠. 위협장치의 의리, 기름이나 액체의 특성 때문에 그 매끄러운 성질이 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속도와 힘의 제어가 용이하며 운동의 방향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게차는 큰 부하물을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들어올릴 수도 또 내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동력원으로도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의 효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부하에 대한 안전장치가 굉장히 간단하고 정확합니다. 이건 위협장치가 갖고 있는 그 아주 간단한 특성에서 오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기와 전자의 조합으로 자동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동이 적으며 작동이 원활합니다. 윤활성이 좋고 마찰의 손실이 적기 때문에 진동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위협장치의 장점 덕분에 지게차의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위협장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점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이물질에 굉장히 민감해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고압 사용 시에 누유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누유로 인해서 폐유가 된다면 주변 환경의 오염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점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온도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이 유압유와 동작유는 유체이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성질이 변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도에 의한 점도 변화로 출력의 효율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장 원인 발견이 어렵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지금까지 위협장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동유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작동유가 무엇인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작동유란 사전적인 의미로 위협동력 전달의 매체로 쓰이는 점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오일을 뜻합니다. 자, 작동유는 기기의 부식을 방지하고 필요한 요소와 요소의 사이를 밀봉하며 윤활작용, 그리고 냉각작용과 압력에너지를 이송하며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작동유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소포제, 이 소포제는 거품 방지 그리고 제거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점 강화제, 저온에서 유동점을 강화하여 윤활유의 응고를 막습니다. 또한 산화방지제, 유해 물질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자, 그리고 점도지수 향상제, 이 저온에서의 점도 증가를 작게 하여 낮은 온도에서도 보다 우수한 흐름성을 갖게 하고, 또 이 고온에서는 점도 저하를 적게 하여 점도 저하로 인한 윤활 불량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작동유와 같은 기름이 이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바로 5일입니다. 이 위협작동유는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이 필요조건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 위협장치를 한 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비압축성 유체여야 합니다. 만약 유압기기에 비압축성이 아닌 일반 압축성 유체를 사용하게 되면 압력에 의해 압축이 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동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위협장치의 효율을 생각해 본다면 동력 전달의 확실성이 요구되기에 위협작동유로 비압축성 유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비압축성 유체를 사용한다면 동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위협기기로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 녹이나 부식이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청성 부분인데요. 이 방청성이 좋아야 합니다. 부식은 곧 그 물질의 산화를 말합니다. 그 말은 즉 산화 안정성 혹은 항산화성이 좋아야 한다라고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오랜 시간 사용해도 물리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안전해야 합니다.
오랜 작업 시간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전한 작동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학적으로 안전한 작동유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하여도 노화 현상에 강하다는 장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넷째, 유압 작동유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분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 오염물 제거 능력이 커야 한다는 뜻인데요. 사실 수분도 이 유압유 기준으로 보면 불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압 작동유는 항유화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항유화성이란 이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고 서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성질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유압 작동유는 최적 탄성 계수가 커야 합니다. 최적 탄성 계수란 탄성체 최적 변형에 대한 압력의 비율입니다. 자, 압력이 일정할 때 이 최적의 변형이 적을수록 최정의 탄성 계수는 커지게 됩니다. 즉, 유압유는 최적 변형이 적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최적 탄성 계수가 클수록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바로 점도입니다. 작동유가 기계의 작동에 필요한 윤활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점도가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점도는 유압기기의 동력 손실을 방지하고 운동부의 마모와 누유 방지 역할도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점도의 변화는 작아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점도 지수가 반드시 커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동유의 온도가 과하게 상승하면 나타나는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작동유의 산화작용이 촉진된다. 둘째, 실린더의 작동 불량. 셋째, 기계적인 마모의 유발. 넷째, 유압기기의 작동 불량 유발. 다섯째, 중압이나 분해. 여섯째, 곰 같은 물질의 발생. 일곱 번째, 점도의 저하. 여덟 번째, 유압 펌프의 효율 저하. 아홉 번째, 작동유 누출의 증대.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밸브류의 기능 저하. 자, 그렇다면 이번엔 작동유의 과열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그런데 이 작동유의 열화를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작동유의 점도 상태 확인입니다. 그리고 냄새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동유의 색깔의 변화나 침전물의 유무로 판정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압장치와 작동유에 대해서 배운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어려우셨죠? 그런데 사실 이 지게차는 유압장치로 시작해서 유압장치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거운 화물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원리도, 또 오랜 시간 연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은 이 지게차에 유압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유압장치와 작동유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스터 오브 포크리프트 마오포, 저희 현대산업차량TV는 유튜브로도 지게차를 쉽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다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왕이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